자, 이번에는 상품이나 제품이 거래 조건에 따라서 이걸 수익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지 인식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익 인식 기준을 따져보는 이유는 첫 번째, 이것이 실질적으로 수익으로 잡아야 되는지 안 잡아야 되는지를 판별했을 때 수익 금액을 정확하게 책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익으로 인해서 경제적 효익, 우리 자산의 증가나 어떤 다른 부분의 증가들이 유입 가능성이 높은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구매자에게 이 소유권이 있냐, 판매자에게 소유권이 있냐에 따라서 그 제품 또는 상품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판별이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게 판매가 되었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판매로 인해서 발생하는 매출 원가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래 조건별로 재화를 판매한 시점을 따져보면 첫 번째 미착품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전에 설명을 했었죠. 아직 도착하지 않은 현재 배송 중에 있는 상품을 미착품이라고 하고요. 선적지 인도 조건, 선적지에서 판매자가 물품을 배에 실었을 때 구매자에게 인도하는 조건에서는 판매자가 물품을 배에다 실는 시점이 수익 인식의 시점이 됩니다. 여기서 판매를 했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자, 도착지 인도 조건에서는 구매자의 항구나 구매자의 어떤 도착하는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에서는 재화가 도착지에 도착해서 구매자에게 도착지에서 인도를 했을 때 그때를 수익으로 인식을 합니다. 자, 선적지에서 도착지까지 배송하는 기간이 뭐 길게 3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하면 선적지 인도 조건과 도착지 인도 조건에 따라서 3개월 전에 수익으로 인식하냐, 3개월 후에 수익으로 인식하냐가 달라지게 되겠죠. 자, 적송품은 언제를 수익으로 판매가 되었다고 수익으로 인식을 하냐면 수탁자, 물건을 맡아서 대신 판매하는 사람이 실제로 판매를 실행했을 때, 창고에서 물건을 빼서 물건을 팔았을 때 수탁자가 적송품을 판매하는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하게 됩니다. 자, 시송품은 구매자가 시범적으로 사용하는 기간 중에서 재화를 시범적으로 사용할 때는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구매자가 사용해보고 구매하겠다라고 구매 의사를 표현한 그 시점에서 수익으로 인식을 합니다. 자, 할부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품 같은 경우에는 수익 인식 시점이 상품을 판매해서 이 상품 또는 물품을 그 구매자에게 인도한 시점을 우리가 수익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익 인식 시점으로. 그다음 할부 상품 같은 경우는 먼저 상품을 주고 대금은 나눠서 받는 형태죠. 그런데 이것도 상품을 구매자에게 건네준 시점에서 판매가 되었다, 수익이다 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자, 상품권 같은 경우는 뭐냐면 상품권을 우리가 먼저 판매를 하죠. 뭐 백화점 상품권이나 구두 상품권 같은 것을 시중에 판매를 하고 이 상품권을 사고 나서 구매자가 그 상품권을 가지고 물품을 사죠. 그러면 상품권을 판매한 시점에서 수익으로 인식할 거냐, 아니면 구매자가 그 상품권을 가지고 물품을 구입한 시점에서 인식을 할 거냐, 그건데 상품권을 판매하고 나서는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요. 그 상품권을 가지고 구매자가 상품을 구매해서 실질적으로 상품이 구매자에게 인도되었을 때 그때를 상품권을 회수하고 재화를 인도한 시점을 상품권과 관련된 상품의 판매에서 수익 인식 시점으로 본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상품권을 팔았을 때 10만 원 주고 상품권 팔았으니까 10만 원의 돈이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해서 10만 원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권을 팔고 나서 10만 원이 들어왔다라고 하더라도 이 상품권을 가지고 실제 그 상품권을 누군가 상품을 구매해서 재화를 구매자가 가져갔을 때 그 시점을 수익의 인식 시점으로 본다는 거죠. 자, 용역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서비스라고 하죠. 용역은 실시간으로 용역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용역이 제공되자마자
수익으로 인식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미용실에서 뭐 머리를 뭐 파마하거나 염색을 해줬다. 그럼 파마하거나 염색을 해서 이게 진행이 돼서 끝난 시점에서 수익으로 인식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관련된 기출 문제가 전산회계 1급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관련된 기출 문제가 전산회계 1급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상품권에 대한 수익 인식 시점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비용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자, 재화를 판매하면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이 발생하죠. 그래서 요거가 틀린 거죠.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상품을 판매한 걸 인식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경제적 효익이 발생할 수 있겠죠. 뭐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 같은. 자, 재화의 소유권에 이전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자, 수익 인식 시점에 따라서 판매자의 재고자산이냐 아니면 구매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냐 이런 것들을 따져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거래가 관련해서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들, 판매와 관련된 뭐 매출원가나 판관비 같은 이러한 비용들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거죠. 판매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자, 두 번째, 수익의 인식 시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위탁 대신 위임해서 판매해달라고 하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위탁자가 수탁자가 상품을 맡아서 판매한 시점을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다. 맞는 얘기죠. 자, 상품권 매출은 상품권을 판매하고 나서 돈은 미리 받지만 나중에 고객이 이걸 상품권을 가지고 상품을 사게 되면 이 상품권이 다시 상품권을 판매한 회사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 상품권이 다시 회수된 시점에서 상품권 매출은 수익을 인식하다. 맞는 얘기죠. 자, 할부 상품은 할부금이 회수된 시점이 아니라 할부 매출을 해서 상품을 인도한 시점에서 수익으로 인식한다. 3번이 틀린 것이 되겠죠. 자, 시용 매출, 시범에서 사용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써보고 구매 의사를 표시했을 때 판매하는 매출은 매입자가 의사 표시가 있는 시점에서 수익으로 인식한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매출의 수익 인식 시기로 틀린 것은, 자, 용역 및 예약 매출 같은 경우는 현재 용역이 진행되는 실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었죠. 그다음 상품 및 제품 매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상품을 판매해서 인도한 날, 상품이 구매자에게 넘어간 날을 기준으로 수익 인식 시점이라고 했었고, 자, 시용 매출은 매입자가 써보고 매입 의사를 표시한 날이 수익 인식 시기라고 했었고, 자, 위탁 매출은 수탁자가 위탁품을 넘겨받은 날이 아니라 수탁자가 위탁품을 넘겨받고 이 위탁품을 실제로 판매하는 날을 기준으로 수익 인식 시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린 것이 되겠죠. 자, A사로부터 갑상품을 12월 10일 날 주문을 받고 12월 23일 날 인도했어요. 자, 갑상품에 대한 대금은 100원이었는데 수익인식 시점은 언제냐? 자, 수익인식 시점은 언제라고 했어요? 일반적인 상품의 판매 같은 경우는 상품을 인도한 날짜 기준으로 구매자가 상품을 넘겨받은 날짜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다. 그러면 12월 24일이 수익 인식 시점이 되겠죠. 뭐 표가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함정이었고, 수익 인식 시점은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상품을 인도한 날짜만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자, 대형마트에서 상품권을 소비자에게 판매했어요. 근데 상품권을 판매한 시점이 아니라 그 상품권을 산 사람이 상품권으로 물품을 사서 그 상품권을 판매한 회사에게 다시 상품권이 회수되는 경우에 수익으로 인식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관련된 회계 처리를 살펴보면 상품권을 판매 시에는 50만 원의 현금을 받았겠죠. 그리고 대변에는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상품권으로 인해서 물품이 판매가 되었지 않았기 때문에 선수금이라고 하는 부채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받은 금액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상품이
물품이 판매가 되고 나서 상품권이 회수되었을 때 선수금으로 잡아놨던 부채를 상계시켜주고, 그리고 나서 상품 매출이라고 하는 수익으로 인식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어떻게 했어요? 상품권을 판매 시에 현금 50만 원을 받았고 자산은 똑같이 처리를 했으나 바로 상품 매출로 인식했다는 거죠. 상품권을 가지고 물품을 아직 구매하지 않았는데도. 그럼 원래 부채로 잡아야 되는데 부채를 안 잡았으니까 부채는 실제보다 과소계상이 되었을 거고, 수익으로 잡으면 안 되는데 수익을 잡았기 때문에 수익은 과대계상이 되겠죠. 그러면 수익이 과대계상이 되었다는 것은 나중에 당기 순이익이 실제보다 과대계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찾아보면 되겠네요. 당기순이익이 과대계상이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자본이 늘어나게 되겠죠. 자, 자본은 과소계상이 아니라 과대계상이고, 자산은 변동이 없고, 수익은 과대계상이 되었고, 부채가 과소계상이 되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수익의 인식 시기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이렇게 회계 처리상에 어떤 변동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